야 잠깐만 일로 와.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꺽지 낚시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가 꺽지 낚시를 하러 가서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 다른 낚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꺽지 낚시 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한 장비로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와서 꺽지 낚시를 하려면 어떤 채비나 어떤 장비들로 하는 게 좋은지 많이 물어보셔서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단지 저의 기준일 뿐이며 정답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하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장비를 구입하시거나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낚싯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낚싯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은 저의 기준일 뿐이고 단지 저는 이랬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보지 않고 꺽지 낚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 초기 중복 투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 준비를 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중복 투자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먼저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낚싯대를 모두 사용해 보고 뭐 이걸 쓰셔라 저걸 쓰셔라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 저도 그렇게 모든 낚싯대를 다 사용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낚싯대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꺽지 낚싯대를 고를 때 낚싯대를 이제 고르면 기준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 강도, 그리고 길이, 그리고 무게, 그리고 가격대, 뭐 브랜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꺽지 낚시를 할 때 강도는 보통 UL, L, M, H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물론 조구사마다 XUL이라든지 EUL 혹은 여러 가지 그 외에 세분화된 수치들이 있을 텐데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UL, L, M, 그 다음에 H 이렇게 크게 나뉘게 되고요. 이 낚싯대 강도라는 거는 낚싯대에 어느 정도의 무게 혹은 힘이 가해져야지 낚싯대가 휘는지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조구사마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 낚싯대 대상 어종, 어떤 대상 어종의 낚싯대냐에 따라서 같은 뭐 UL대더라도 그게 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제품 모델에 따라서도 UL대라고 해도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냥 기준이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꺽지 낚시는 물론 모든 꺽지 낚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UL대 아무래도 꺽지가 소형 어종이기 때문에 UL대를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UL대가 아니라 조금 더 강도가 있다라는 걸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셔도 무방한데, 아무래도 꺽지가 이제 너무 작고 소형 어종이고 하다 보니까 UL대 이상의 낚싯대를 쓰게 될 경우에는 꺽지가 그냥 뽑혀서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입질도 잘 느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UL대를 사용하시는 걸, 혹은 UL대보다 더 낭창거리는 파워가 더 약한 그런 거를 그런 낚싯대를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꺽지 낚싯대는 울트라 라이트 강도의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낚싯대가 낭창거리냐, 아니면 뭐 로드의 낚싯대의 윗부분 쪽만 낭창거리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기준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낚싯대 휨새
네, 휨새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기억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휨새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UL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길이가 되겠죠. 길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꼭 정해진 바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낚싯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길이랑 무게랑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길이가 짧아질수록 당연히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낚싯대라고 했을 경우에 무게도 적어지겠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꺽지는 소형 어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입질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낚싯대가 너무 무거운 걸 쓰거나 뭐 릴을 너무 무거운 걸 썼을 때 이 무게 때문에 더 둔탁한 입질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꺽지가 입질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입질을 주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하게 입질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로드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장시간 낚시를 할 때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가벼운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낚싯대 길이가 긴 것들은 멀리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꺽지 낚시를 하는 환경 자체가 그런 강이나 바다 이런 곳처럼 넓은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좁은 천이라든지 아니면 계류, 계곡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통 낚시를 하기 때문에 굳이 멀리 캐스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가까운 10m에서 뭐 길게 보면 20m 이내, 15m, 10m 이내 거리에 보통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긴 낚싯대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짧은 게 휴대성도 편하고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짧은 낚싯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중에 꺽지 전용대라고 이제 명칭이 붙어서 팔리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길이가 150에서 160, 뭐 짧은 거는 150cm 이하의 그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꺽지 전용대로만 낚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그냥 그 대략적인 기준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는 약 그 정도, 150에서 160 이내. 물론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길이가 좀 짧은 게 낚시하기에도 편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게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길이랑 무게는 설명을 드렸고, 꺽지 낚싯대는 짧고 가벼운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휨새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낚싯대가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절대 이제 투피스 낚싯대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진 낚싯대를 끼워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낚싯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낚싯대가 있으면 이게 이제 1번 대거든요, 위쪽. 그래서 이 로드 팁 부분이라고 하죠, 끝부분. 그래서 이 끝부분 쪽은 좀 상당히 낭창거리고, 굉장히 낭창거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빳빳하게, 그리고 낚싯대 허리는 되게 단단한, 허리심은 되게 단단한 그런 낚싯대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이렇게 잡고 낚시를 할 때 굉장히 얇고 낭창거리지만 이 위쪽만 낭창거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낚싯대가 낭창거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는 빳빳하지만 위쪽 부분만 좀 낭창거리는 그런 스타일의 낚싯대를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루어에 액션을 줄 때 위쪽 부분이 낭창거리면 이제 액션을 주기가 좀 쉽고요. 전체적으로 낭창거리면 뭐 입질을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챔질을 할 때에도 뭐 템포 한 템포 늦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액션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쪽은 조금 힘새가 나오고 낭창거리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단단해지는 약간 그런 로드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자, 힘새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꺽지 낚싯대는 낚싯대의 끝쪽부터 약 10분의 2 또는 10분의 3 지점까지만 낭창거리고 허리 부분은 탄탄한 낚싯대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격대는 사실 꺽지 낚싯대에서 굳이 정말 고가의 장비를 사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이제 본인이 즐거움을 위해서 조금 더 비싼 장비로 사용을 하셔도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실 경우에는 일단은 한 5만 원 전후 낚싯대, 물론 그 이하도 있습니다. 뭐 2, 3만 원대 낚싯대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3만 원대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5만 원대로 바꿨다가 한 10만 원대 장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3만 원대, 5만 원대, 10만 원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본인한테 맞는 장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좀 많이 하신 꺽진 낚시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이런 기존 조구사에 나오는 그런 기성품 중에 그 죄송합니다. JS 컴퍼니의 빅소드, 네, 빅소드 꺽지대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를 처음에 되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한 10만 원대 장비를 쓰는데 굳이 뭐 여기서 더 이상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걸로 좀 쓰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장비로 낚시를 하고 싶어서 그 장비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게 내가 낚시를 하는데 스펙이 부족해서 안 된다 라는 느낌을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제 실력이 아직 그 정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한 10만 원대 장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사실 그 전 장비를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게 한 5만 원 전후의 이제 장비였는데요. 낚싯대였는데요. 그것도 사실 뭐 크게 낚시를 하는데 지장은 없었고 충분히 그걸로도 즐거운 낚시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니까 또 새로운 장비를 써보고 싶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건데, 물론 만족도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이 이상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취향과 그리고 본인의 이제 낚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거를 기준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낚싯대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꺽지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트 릴이랑 스피닝 릴 두 가지 이제 릴을 보통 사용을 하시는데, 꺽지 낚시 같은 경우에는 베이트 릴보다는 스피닝 릴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베이트 릴로도 꺽지 낚시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베이트 릴하고 로드가 아닌 뭐 피네스 장비를 사용을 하셔야지 꺽지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스피닝 릴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자, 스피닝 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낚시 릴 하면은 생각하시는 그 릴인데요. 릴도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또 다릅니다. 이것도 릴링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능적인 부분, 뭐 이런 릴에 사용하면서 라인 끼임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유격도 없고 릴링감도 좋고 뭐 베어링도 많이 들어가서 뭐 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기준은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로드 자체가 되게 가벼운 로드를 쓰기 때문에 릴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게 돼가지고 좀 낚시를 하는데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릴은 아주 가벼운 릴을 선호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릴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게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꺽지 낚시를 할 때 릴을 고를 때 보시면 릴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뭐 1000번이냐, 2000번이냐, 뭐 3000번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번호가 있을 건데, 같은 릴에도 여러 가지 이제 번호에 따라서 스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은 릴을 선호하는 게, 릴이 작고 이제 스풀이 작을수록 한 번 감았을 때 무게는 당연히 가벼운 거고, 한 번 감았을 때 그 라인이 감기는 그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감았을 때 감기는 라인의 양이 적은 릴을 선호를 합니다. 꺽지 낚시를 할 때는. 그 이유는 웜을 가급적이면 천천히 릴링을 해서, 다만 끊임없이 천천히 릴링을 하되
끊임없이 릴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주면서 꺽지에게 액션은 보여주되 오래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야 꺽지들이 충분히 그거를 웜을 인지를 하고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작은 릴을 사용을 하고 대신 릴링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릴을 좀 큰 거를 쓰다 보면 뭐 2000번, 3000번 이런 걸 쓰다 보면 천천히 릴링을 해도 쭉쭉 감겨버리기 때문에 되게 이거 릴링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걸 조절하다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릴링은 천천히 하면서 만약에 릴링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 싶으면 중간중간 로드를 털어서 액션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릴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릴은 500번대 릴인데요. 뭐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릴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뭐 한 3만원대의 릴이고, 그래서 릴링감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유격도 좀 있는 편이에요. 다만 무게는 정말 가볍습니다. 무게는 150g대가 대이고요. 맞나? 네, 150g대입니다. 150g대고 이제 라인을 한번 감았을 때 한 43cm 정도만 감기는, 아주 적게 감기는 그런 릴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제가 작년까지는 1000번대 릴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번대 릴을 사용하시면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1000번대 릴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좀 저렴한 릴인데 한 5만원대 릴인데, 요거는 이제 고른 이유가 이것도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것도 한 150에서 60g 정도 될 거예요. 네, 160g대네요, 이거는. 그래서 160g대에 이건 한번 감았을 때 58cm 정도 감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500번대 릴보다는 조금 많이 감기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릴을 찾을 때에는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릴을 골랐고요. 그 전에는 막 다른 릴들은 뭐 1000번대 릴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물론 릴링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릴링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유격도 있고. 근데 무게도 가볍고 그 다음에 감기는 양도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릴은 그런 기준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나는 릴링감이 정말 중요하다, 무게 좀 무거워도 된다 싶으면 충분히 고르셔도 됩니다. 다만 크기는 1000번대, 적어도 1000번대 릴 정도는 사용하시는 게 꺽지 낚시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너무 라인이 팍팍 감겨버리기 때문에 꺽지가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꺽지가 발견하기 전에 이미 웜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0번대 릴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꺽지 낚시용 릴은 1000번대 이하의 작은 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급적 가벼운 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라인. 그 다음은 이제 줄인 낚싯줄인데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꺽지가 소형 어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벼운 채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굵은 라인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캐스팅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캐스팅 비거리 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멀리 캐스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꺽지 채비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일정 라인 굵기 이상이 되면은 캐스팅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코앞에 떨어지거나. 굉장히 그러면 이제 낚시를 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로드도 짧은 거를 쓰고, 그리고 채비도 가볍게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 이상 캐스팅을 하려면 얇은 라인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합사 0.2호 정도로 사용을 했고요. 합사 0.2호면 진짜 가늘거든요. 근데 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그 엄청나게 얇고 캐스팅 비거리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튼튼해요. 얇은 굵기 대비 다른 라인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다만
단점은 바람을 너무 많이 탑니다, 합사는.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합사가 정말 잘 날리고, 바람이 불면 거의 이제 캐스팅 하기가 힘든 약간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합사 같은 경우에는 쇼크리더를 거의 꼭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크리더는 이제 라인 앞에 연결을 해서 다른 재질의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제 충격을 대신 받아주거나 혹은 뭐 슬림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받아주는, 그래서 보통은 순간적인 충격에 강하거나 그리고 슬림에 강한 그런 라인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합사 0.25에 카본 라인 2파운드짜리 0.65인데 2파운드짜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그리고 쇼크리더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꺽지 낚시 같은 경우에 밑걸림이 굉장히 많은 낚시이기 때문에 라인이 걸렸을 때 이거를 만약에 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빼는 상황에는 터뜨려야 되는데, 만약에 합사를 통으로 그냥 썼을 경우에는 잘 터지지도 않을 뿐더러 터뜨리면 어디가 터질지를 모릅니다. 물론 매듭 부분이 터지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서 중간에 터져버리게 되면 라인 그 소실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쇼크리더를 이제 달아두면 딱 그 쇼크리더 부분만 터지기 때문에 다시 그냥 쇼크리더를 하나 달아주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용도로 쇼크리더를 쓰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앞에 말한 장점들을 제외하고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초보자들이 보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캐스팅을 더 많이 해야 한 마리라도 더 많은 꺽지를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 채비가 터지게 되면 이거를 채비를 하는 시간이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쇼크를 다시 달아야 되고 매듭 지어야 되고 끝에 지그에도 달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처음에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그냥 아예 풀로 원줄부터 그냥 다 그냥 카본으로 쇼크리더 없이 그냥 카본 라인을 사용한다던가, 카본 라인을 그냥 쓸 때는 2파운드 내지 그러니까 ELB라고 하죠. 3LB 혹은 ELB 3파운드나 2파운드짜리 라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라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이 사용하시는 라인들을 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비싸고 유명한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꺽시는 소형 어종이기 때문에 고기가 물어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파운드 내지 3파운드를 사용하셔도 고기가 끌고 가다 터지는 경우는 진짜 애지간한 대물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고요. 애초에 그 드랙을 너무 잠가 놓지 않고 그냥 하시면 고기가 끌고 와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 터지는 경우는 이제 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쓸려서 터지거나 꺽지가 몸을 물고 돌 속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후킹 타이밍이 좀 챔질이 늦어져서 물고 이미 돌에 박혔을 때, 돌 사이로 들어가서 박혀버렸을 때, 그때는 이제 터질 확률이 조금 있죠. 다만 고기가 물어서 고기의 힘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스테르 라인도 있는데 에스테르 라인은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보면은 에스테르 라인이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에스테르 라인도 상당히 부드럽고 뭐 질기고 좋은데 제가 써본 바로는 카본이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저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에스테르 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에스테르나 카본 혹은 이제 합사에 쇼크리더 달아서 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굵기는 얇을수록 좋다. 한 2파운드 내지 3파운드 정도의 강도만 되면은 어느 라인을 사용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고요. 다만 이제 모노라인 같은 거는 좀 늘어나는 게 심하기 때문에 모노라인은 저의 기준에는 굳이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순간 챔질을 하는 그때에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모노라인은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꺽지 낚시에는 2파운드에서 3파운드 정도의 얇은 카본 라인 또는 에스테르 라인을 사용하시거나 0.2에서 0.35 정도의 합사에
쇼크 리더로 2파운드에서 3파운드 정도의 카본 라인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바늘죠. 바늘인데요. 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그헤드를 사용을 하고요. 스푼도 있지만 스푼은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보시면 따가 자, 보이시는 여기 엄청 작죠? 이게 128분의 1입니다. 128분의 1.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자, 128분의 1 온즈 지그헤드고요. 그리고 뭐 84분의 1. 자, 요거는 84분의 1. 그리고 요거는 64분의 1.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32분의 1. 그리고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꺽지 낚시 할 땐 지그헤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채비를 쓰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64분의 1을 쓰고 상황에 따라서 84분의 1로 내려가거나 진짜 어쩌는 경우에는 128분의 1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상 더 무거운 64분의 1보다 무거운 거는 가급적이면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64분의 1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꺽지 낚시할 때 밑걸림을 되게 안 걸리는 편이에요. 뭐 하루 낚시 가면은 밑걸림 뭐 한두 번, 두세 번? 이 정도만 걸리고 대부분은 잘 안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비를 워낙에 가볍게 쓰기 때문에 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걸리더라도 되게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밑걸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런 지그헤드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그헤드의 무게는 뭐 128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다양한 범위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채비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스피너인데요. 이게 제가 써보기는 했는데 이걸로 꺽지를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에 보면은 트래블 훅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갈고리가 달린 트래블 훅이 있고, 중간에 추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블레이드, 스푼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물살을 타고 돌아가면서 빛을 반짝반짝 반사를 해서 꺽지를 유인을 하는 그런 건데요. 보통은 스피너 사용하면은 조각을 굉장히 꺽지 낚시가 쉽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웜이랑 지그헤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피너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어느 정도 나오고 꺽지들이 그걸 보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쓰면은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곳은 그런 환경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래서 보통은 지그헤드랑 웜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웜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웜도 꺽지는 그렇게 큰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웜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썼는데, 요거는 이제 그럽웜인데요. 2인치 1.5인치 내지 2인치 그럽웜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물고기 아무튼 이렇게 꼬랑지가 달려있는 통통한 벌레 모양인가? 뭐 물고기인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그헤드에 이렇게 끼우면, 일부러 좀 보기 편하게 큰 지그헤드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꼬랑지 윗부분 위쪽으로 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위쪽으로 휘어 있는 부분이
자, 여기 보시면 바늘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쪽 방향, 이 바늘 몸체 쪽, 지그헤드랑 이 추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 쪽으로 바라보도록 이렇게 마주보게, 꼬랑지 위쪽 부분이, 그러니까 웜의 등 쪽이죠. 등 쪽이 마주보게 하고 이대로 쭉 끼웁니다. 이렇게 쭉 끼워서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등 쪽으로 잘 보고 바늘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밀어서 넣어주시면, 그리고 정방향을 맞춰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꼬랑지도 이렇게 위쪽으로 향해 있고 바늘도 이렇게 위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하시는 게 이제 뭐 이걸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닌데, 물살을 탔을 때 보통 지그헤드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물살을 꼬랑지가 잘 타고 파르르르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꺽지한테 어필이 많이 되고, 그러면 꺽지들이 좀 더 공격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웜이나, 이거는 이제 그럽 웜이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웜이 이 그럽 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구 웜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안에 가재인지 벌레인지 아무튼 이렇게 꼬랑지랑 옆에 다리가 많이 달린, 꼬랑지 두 갈래랑 옆에 다리가 많이 달린 이런 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그래서 이 웜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있는 곳에서는 많이 안 쓰고요. 제 영상에도 보시면 이제 구멍치기 할 때 보통 이제 근거리에 있는 돌에다가, 돌 주변에 캐스팅을 해서 그 돌들을 폴짝폴짝 넘어오면서 꺽지들을 유인을 할 때, 혹은 한 바위 밑에 있는 꺽지를 오랜 시간 유인을 할 때, 폴짝폴짝거리면서 유인을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이런 호구웜들은 보시면 폴짝폴짝 포핑 액션이라고 하죠. 폴짝폴짝 뛰는 그 액션을 했을 때 액션이 좀 잘 나오는, 어필이 많이 되는, 주변에 이제 달려있는 지느러미랑 꼬랑지들이 많은 움직임을 주는 그런 액션을 보이기 때문에, 구멍치기나 그런 근거리 캐스팅에서 폴짝폴짝 거릴 때, 호핑 액션을 줄 때 좀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범, 이거는 1.5인치짜리 그러범이고요. 아까랑 비슷한 형식의 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로 딱 요 두 가지만을 저는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범이냐 아니면 호구웜이냐. 그러범은 캐스팅해서 리트리브를 할 때, 원쪽으로 캐스팅해서 리트리브를 해서 꺽지가 튀어나와서 공격하게끔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호구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꺽지가 숨어 있는 곳에 바로 떨궈서 그 앞에서 바위 밑에 있는 꺽지를 유인할 때 사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푼이나 그 다음에 스피너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고, 소형 민호 같은 거, 요런 거, 아이고 걸렸다. 소형 민호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써보려고 이제 사놓긴 했는데, 웜이랑 지그헤드만으로도 충분한 조과를 할 수가 있고 즐겁게 할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써보진 않았고, 조금 더 활성도가 좋아지면 여름이 되면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꼭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주변 장비들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촬영을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